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NB의 전용우상 기자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계속 그 대통령 관저에 한남동에 나가 계시느라고 허리 디스크까지 얻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현장에 또 취재진도 많았고 유튜브도 많았습니다. 예, 한 2, 3주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상도 못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나라는 일단 한 고비는 일단 넘긴 날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일로 이렇게 어떤 전환점 이런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이제 혐의자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직무 정지가 됐고 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5일입니다. 15일 오전 정확히 얘기를 하면 10시 33분경 공수처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고 10시 52분경 공수처에 이제 체포 압송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압송되기 전에 미리 찍어놓은 2분 한 30초짜리 영상 그 담화문 보셨나요? 예, 체포 직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전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죠. 네. 네, 그래서 당초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을 시도를 했는데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공수처 검사 또 조사관, 수사관들 해서 한 50여 명 그리고 경찰청 특수단 인원이 한 80명 해서 한 13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관저 안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100명 정도 들어갔다고 당시 보도가 됐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호처가 한 200여 명의 군 또 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해서 스크럼을 짜고 또 경찰 버스 등으로 이제 막고 차단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어떤 그 충돌로 인한 이 유혈 사태 이런 것들 우려 때문에 결국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차 이제 체포영장 영장 신청을 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유효 기간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공개가 됐는데 21일까지였죠. 21일까지 유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새벽 4시경에 이 영장 집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원된 인원이 상당히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3,0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시간별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4시 20분경에 공수처와 경찰 이제로 이루어진 공조본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서 이제 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8시경에 8시에 관저 안 3차 저지선까지 이미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한 7시 좀 지나서 이제 들어가서 8시경에 이 3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관저에 그 바로 못 미쳐서 철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시 10분께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그 3차 저지선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호처에서 안내를 해줘서 문을 열어줬고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지금 변호인으로 알려진 윤곽근 변호사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 나와서 공수처 체포조들을 이제 맞이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시 33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 체포조가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일부 보도에는 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동현인가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씨가 뭐 페북에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런 글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10시 또 중간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아주 강력 저지하기 위해서 했던 인물인데 윤석열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강경파예요. 김건희 라인으로. 네, 김건희 라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제 성급한 보도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결국 10시 33분경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죠? 이제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 가천 공수처 청사로 출발을 했고 10시 52분경에 공수처에 이제 압송돼서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사실은 이 이후 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압송되기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그 변호인 측에다가 뭐 공개해 달라고 이렇게 보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이걸 기자단한테 배포를 한 거잖아요. 원래 지금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들한테 전달하고 변호인이니까 그죠? 변호사가 이렇게 예. 언론에 알리는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첫 마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냐 이렇게 하고 한 2분 상당한 그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네, 한 2분 한 30초 가량 영상인데 윤 대통령은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법원이 발부하는 것을 보고 계속 이렇게 항변하고 자기 방어하기 아주 급급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자유민주주의 소중함 뭐 이런 뭐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지지자, 지지 세력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 또 붕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12.3 비상계엄 조치는 그 김용현의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지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이고 윤석열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그 체포영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표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국민에게 좀 진실한 진솔한 정말 사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잡혀가면서도 자기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로 일관한 걸 보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게재된 뭐 뉴스나 이런 유튜브 등에 지금 엄청난 그 비난 글들을 지금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얼핏 보니까 국민이 다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떤 자기 계속 방어를 하게 되면 다칠 것 같아서 자기가 스스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같은데. 일부 이제 그 레거시 언론들은 대부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뭐 출석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건 출석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고 집행되기 전에 아예 애초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떳떳하니까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나왔다고 한다면 출석이 그거는 되는 출석이 거죠. 되겠지만 분명히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1차, 2차, 3차 저지선을 구서 들어가서 그 앞에 제시를 했을 때에 나는 이렇게 출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이 아니죠, 이건. 언론 보도의 그 제목이나 프레임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로서 내란 속의 혐의의 피의자로서 공수처에 체포돼가지고 압송된 겁니다. 그렇죠.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포된 윤 대통령의 이후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관한 이제 피의자 조사가 바로 진행이 되고 들어갔다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우리 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오후 2시 10분인데요. 아마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정확한 그 이후의 상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는 뭐 200페이지가 넘는 그 분량의 질문들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철저히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조사가 일찍 일단 종료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 길어지든 일찍 종료되든 간에 그 이후에는 윤 대통령 구금 장소가 서울 구치소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로 48시간 동안 이동해서 구금이 되고 48시간 안에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안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늦어도 내일 한 오후 정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계엄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현재 얘기하는 걸 얼핏 들어봤을 때는 특별한 계엄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 차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 권한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조차도 비상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자 봅시다. 그러면 계엄 그 말 그대로 내란 우두머리를 조종한 또 우두머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도대체 왜 이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12월 3일 시점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이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까지도 해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에 관해서는 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뭐 야당의 계속되는 뭐 탄핵 등 그리고 뭐 또 이 예산을 뭐 찾고 있고 또 계속적인 그 특검법 등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건 핑계도 아니고 그건 거리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야 또 그리고 정부 측에서 행정 그 수반이 만나서 야당 대표 뭐 여당 대표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자 이렇게 해서 해 나갑시다라고 하는 그게 소통이고 대화인데 그게 정치죠. 그래서 우리가 정석으로 짚어보면은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 위급한 상황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에 그러니까요. 비상계엄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지금 저쪽에 그 뭐 이렇게 그 프랜카드 들고서 막 설치는 뭐 대통령의 뭐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인정을 하자고. 아니, 그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부합하게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고 위헌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원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확실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바로 계엄이었느냐. 그래서 전 선배님이랑 제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같은 이 얘기죠. 고유 권한이라는 그 지금 극우 세력들의 그 프레임에 바로 그거예요. 그 단어를 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예, 거고 예. 그렇다라면은 비상 계엄 조치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 계엄 조치를 자행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란이죠. 네. 그렇다라면 그 그건 이유가 내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게끔 그러니까 왜 그 내란을 저질렀느냐. 한 요인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이에 김건희와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지만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입수가 돼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한 280건의 뭐 카톡이나 이 텔레그램 메시지 파일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물 마셔가면서 하세요. 김건희가 이 2022년 대선 때부터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명태균과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보면은 대단히 그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대목이 아주 그렇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 수두룩하잖아요. 이거는 정치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도대체 누가 이 나라 대통령이고 누가 선출한 누구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이냐 이게. 그래서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에 또 우두머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갖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명태균 게이트의 그 전후 과정과 이제 공개된 수사 보고서 이 맥락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윤 대통령 또는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전파 내지는 정보가 보고가 됐다라면은 그렇죠.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게 대책 방안을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 시기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12월 초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아마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중대한 비상계엄 조치를 취하면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거나 전혀 모르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 대통령에 관한 조사가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또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긴 했는데 이 내란 특검법도 빨리 이제 조만간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청구가 되고 아마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란 특검법이든 윤 대통령 직접 조사 또는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조사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 내란 수괴, 내란과 외환의 어떤 그런 수괴는 사형이에요. 외환
의안은 자 현재 지금 우리가 그전에 YS 때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뭐 종교적 이유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현재 지금 유럽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사형을 못 하는데 이젠 사형을 좀 집행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사건에 한해서요. 예. 이게 이제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지점이긴 한데 내란 속에 이제 그 양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형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 관해서 뭐 사형 뭐 이런 부분은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빠른 부분이 있어요. 예, 조금 예. 빠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형제에 관한 인권 측면에서 지금 찬반이 맞서고 있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2.12 군사 쿠데타 수괴들 그죠? 그때 사형을 참 또 그렇고 이번 내란이라고 봅니다. 저는 내란이고 외환까지 돼 있는 부분이에요. 북한 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입니다. 내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지금 혐의자로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부분이 이제 특정이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렇다라면은 법에 명시된 대로 이거는 엄격히 엄중하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요 그냥 넘어가거나 또 뭐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 버렸을 경우에 이거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꼭 굳이 뭐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니 어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라도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엔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기 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 사면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내란을 일으키면 이건 사형입니다. 예전에 같으면 이게 바로 역모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전 선배께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이거는 뭐 전 선배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 대다수의 공분이잖아요. 공분. 예,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엄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강력한 예. 처벌이 자, 그리고 이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또 남아 있어요.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변론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그 아시지만 어제죠. 네. 네. 1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근데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참석한 그 변호인들이 이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이유가 없는 시켰고, 거죠. 그리고 피청구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4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뭐 그런 거 운운한 부분에 관해서도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다라고 일축하면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4일부터 시작된 변론은 1월 16일 그리고 1월 21일, 23일
2월, 4일 이렇게 해서 모두 5차례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가 됐기 때문에 1월 16일 내일 2차 변론 기일에 헌법재판소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지금 조사가 신문이 이어지고 있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게 거의 뭐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윤 대통령이 변론 현재 나가서 한다. 물론 그 원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공수처에서 있겠죠.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내일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빠르면 한 2월 중순, 예, 중순 또는 한 20일 전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인용 기각 여부가 아마 그 심판제 결정이 심판 나오는 결정이 거죠.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바로 이제 또 대선 국면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 일정이 이제 아주 급박하게 가파르게 아주 진행이 될 텐데요. 곧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이제 인용 그러니까 즉 파면 결정이 나면은 대통령의 이제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60일 이내인가요?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가고 여야가 모두 당내 경선 절차를 거치고 이제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되면은 또 이제 전국 캠페인을 이제 할 것이고 또 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 기간 거치고 하면은 지금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한 4월 중순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대선이 실시가 되고 5월 초에 대통령 이제 선거 거쳐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가 3월에 실시가 되고 이제 5월 10일 날 그렇죠. 취임을 한 거잖아요. 취임을 했는데 그 시기가 거의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일찍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요. 참 뭐라고 참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이거는 정말 이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남북 분단과 또 이 동족 간의 비극,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재 시기와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또 민주화 시기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화가 왔네요. 예, 좀 꺼버리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오고 한 역사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그 피를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치렀습니까?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헌정사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도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 드는 게 뭐냐면 79학번이잖아요. 대학. 그죠? 윤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 그때 데모 한번 해봤는지 게 궁금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그 뿌리내리기 위한 그 피 흘림에 잠깐이라도 땀이라도 흘려봤는지 난 사실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정말 그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랬을까? 예? 그냥 모든 걸 뭐 사람들을 그냥 모두가 다 범인으로 네. 보이는 거죠. 그냥 그 밑에 이렇게 취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사태를 벌여놓고도 사죄하지 않고 온갖 그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저는 더
이게 정말 우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정말 윤 대통령이 보통의 건강한 민주적 소양과 상식을 갖춘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을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남자라면 자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아니 근데 내 이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남녀 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자 우리 이 역사에 한국의 역사에 이 이후로는 내란, 외환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